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란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나토 정상회의, 여기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고 첫 나토 회의였고 시기적으로도 좀 민감했죠? 맞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직후라서 국제 정세가 상당히 좀 복잡하게 돌아가던 때였는데요. 그렇죠. 여러모로 중요한 외교 무대였는데 불참 결정이 내려진 데에는 아마 좀 여러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 크게 두 가지였잖아요. 취임 직후에 산적한 국내 현안들, 그리고 또 하나는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에 상황 변화가 좀 크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밝힌 걸 보면 경제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고 하던데요. 아, 네. 그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란 타격 이후에 중동 리스크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막 급등할 수도 있고 그러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니까요. 그렇죠. 안 그래도 물가 불안정성 얘기가 계속 나오는 판에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기가 좀 부담스러웠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런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문제도 있었죠. 아, 맞아요. G7 정상회의 때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나토 회의 때 혹시 성사될까 기대를 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란 공습이라는 변수가 딱 터지면서 설사 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뭐 통상 문제 같은 핵심 현안을 제대로 논의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판단도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등에 불인 국내 경제 문제에다가 예측이 어려운 중동 상황,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실익도 좀 불투명하고, 이 세 가지가 맞물렸다는 거군요. 네,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봐야겠죠. 근데 야당의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이 아주 거셌습니다. 뭐 외교적 실책이다, 국익을 저버렸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오히려 나토에 참석을 해서 우리 동맹국가의 연대라든지 우리의 의지, 강도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나았다라는 그런 분석. 중동발 리스크 대응할 기회인 나토 정상회의 불참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정밀 타격과 그에 따른 중동 지역 긴장 고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으로 인해 우리는 엄중한 외교적 시험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여당의 대응은 이름만 실용 외교일 뿐 우리 국익을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사태는 이미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 전반에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중동발 원유 공급 차질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과 이에 따른 물가 상승, 기업 수익성 악화 등이 우려됩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대부분이 통과하는 핵심적인 해상 요충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타격은 훨씬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발 리스크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야 됩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중동 사태로 인한 안보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계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란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토록 급박한 국내 현안이 무엇입니까? 중동 정세가 불안할수록 왜 동맹국가의 공조 무대는 피합니까?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입니까? 이번 불참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되어 도리어 중국과 러시아의 강압 외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나토와 여타 인태지역 파트너국으로부터는 한국의 새 정부가 동맹과 파트너보다도 중국, 러시아 및 북한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여타 인태 국가들은 나토 참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유민주 국가 진영의 회동이 된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만 빠진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어떻겠습니까? 대통령실은 나토 정상회의 불참이 초래할 외교 안보적 파장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적시 해명하십시오. 대한민국 외교는 당파적 입장이나 정치적 계산을 넘어 오직 국익을 위한 일관된 전략과 강한 책임감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외교를 두고 여당 의원들이 개개인의 의견을 쏟아내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당은 여당답게, 정부는 정부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동 지역의 위기 관리, 재외국민 보호, 글로벌 경제 파장 대응이라는 세 가지 우선 과제를 철저히 챙기고 민생에 초래된 부정적인 여파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네, 상당히 강한 톤으로 비판했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포기한 거다. 이러면서 동맹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요. 또 다른 의원들은 어떤 지적들을 했나요? 윤상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기회를 놓친 게 너무 아쉽다. 이건 중대한 기회 상실이다. 이렇게 지적했고, 김재섭 의원은 좀 더 직설적으로 중국, 러시아 눈치 보는 외교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아, 중국, 러시아 눈치 보기 외교. 좀 센 발언인데요? 네, 그러면서 전략적 모호성이 오히려 우리 입지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고 비판했죠. 안철수 의원도 비슷한 맥락에서 외교 안보 측면에서 아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고요. 그럼 국민의힘 비판의 핵심은 주로 동맹 관계, 외교적 기회 상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대중 대러 관계에서의 모호한 태도, 뭐 이런 쪽으로 모아지는군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내세운 어떤 국내 현안이나 경제 논리보다는 더 큰 틀에서 국가 안보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특히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회담의 불확실성 때문에 중요한 외교 모델을 외면하는 건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일 수 있다. 이런 걱정이군요. 네, 그런 우려를 표명한 거죠. 근데 또 이번 나토 회의 자체가 좀 특수했다?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맞춰진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평가가 많았어요. 실제로 회의 일정도 예년에 비해 많이 줄었고 본회의도 딱 한 번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게다가 미국의 이란 공습이 완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사실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같은 건 좀 뒤로 밀리는 분위기였고요. 그럼 원래 논의될 예정이었던 의제들의 무게감이 좀 달라진 거네요. 그렇죠. 심지어 뭐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이런 의제도 트럼프 대통령 요구를 의식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많았으니까요. 그렇군요. 아, 그리고 한국이 속한 인도 태평양 파트너 4개국 IP4 정상하고 미국 정상 간 회동도 원래 있었던 거죠. 네,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그 기회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됐습니다. 결국 회의 자체가 좀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사나 또 급부상한 중동 문제 위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입장에서 참석 실익을 따져보는 계산이 더 복잡해졌을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맞물린 거죠.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대통령실은 산적한 국내 현안, 특히 경제 문제와 급변하는 중동 정세 속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내린 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네,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비판 진영에서는 아니다, 중요한 외교 기회를 놓쳤고 동맹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결국 이게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국내 문제에 집중할 거냐 아니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적극 대응할 거냐,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어떤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번 회의 불참 이 사건 하나로만 볼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앞으로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 특히 한미 관계나 뭐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 같은 핵심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시급했던 한미 정상회담 추진은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된 거고요. 네, 그건 계속 풀어야 할 과제죠.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 이 결정 하나에 정말 여러 가지 국내외적 요인과 고민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을 텐데요. 그때는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번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